2021년 1월 22일 금요일 저녁 8시 45분입니다. 예, 모자 쓰고 이렇게 추리닝 바람으로 영상을 찍게 되어서 송구합니다. 제가 직업이 그래가지고 갑자기 여기서 씻고 넥타이 메고 갑자기 앉는 것도 웃기고 해서 종종 이렇게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 오늘자 신문에요. 연금리 400% 불법 사채에 기대는 코로나 빈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빈민. 작년에 불법 사채 신고 3배 급증했다. 저신용자 구직 어려워지자 생활비 등 그런 것 때문에 급전 일수대출,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신용대출이 내려가니까 신용대출 양이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24%에서 20%입니까? 22%입니까? 그렇게 낮추어 버리니까 거기에 따른 혜택을 보는 사람들 숫자가 오히려 많고, 그에 비해서 그보다 더 저신용자가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려 버린다고 그때 한번 제가 읽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인권이다, 약자다 이렇게 옹호한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보면 오로지 표 계산으로 정말 취약층들을 위험한 상태로 내몰아 버리는 것을 우리가 심심찮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왜 그 민주라고 하는 이름을 달면은 약자를 위하는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불법 사채 금리 천정부지로 뛰었다.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문모 씨는 27세입니다. 월변, 급전, 일수라고 적힌 명함을 보고 급한 마음에 한 사채업자에게 전화했다. 문 씨는 200만 원을 빌리면서 52일 동안 260만 원 이자를 주기로 약속했다. 쭉 내려오는데요. 오늘 마침 제가 이 신문 기사 때문에 경북도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경북도청에 감사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했는 이유가 벌써 한 2년 반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자꾸 코로나 이렇게 몰아가는데, 명색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생각되는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코로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불법 사채라든지 고리대금업자들의 홍보 명함 뿌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넣은 지가, 제기한 지가 벌써 2년 반이 됐어요. 2년 반 전부터 코로나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코로나 있긴 있었죠. 감기 코로나. 지금 또 감기 코로나고.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까지 길게 끌고 가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말이에요. 민원권에 대해서. 이 민원. 금방 시정이 되고 건절될 줄 알았는데 결국 원인은요,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해당되는 공무원이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주어오면 돈으로 바꿔준다. 그 다음에 폭탄 전화가 가게 해가지고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폭탄 전화를 가게 하는 시스템을 깔겠다. 인원이 부족하다. 경찰에다가 신고해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다 거짓말입니다. 다 잘못된 말이에요. 다 잘못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라든지 주워오는 그 돈, 그 명함 바꿔주는 거 돈 쓰고 한다고 해서 작년에 9천만 원에 육박하는 돈을 경주시에서만 썼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데 나중에는 오기가 생겨가지고요. 홈페이지에다가도 민원을 넣고 전화도 하고 뭡니까? 신문고인가요? 또 올리고 경북도청의 홈페이지에다가 다시 또 올리고 경북도청에 또 전화도 하고 안 되더라고요. 하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상위기관에다가 제가 민원을 넣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이제 계속 내려오다가 이제 그 경주에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이제 이관이 될 거 아닙니까? 민원이 들어온 게.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이 또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저는 또 그 담당 공무원이
왜 안 된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또 들어야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할 거면 제가 끊을게요. 안 됩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인원이 또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던데. 오늘 어디 보니까 경주에 또 무슨 관공서 하나 또 늘려 짓는다고 하던데, 말만 하면 사람 늘릴까 싶어서 겁이 납니다만은 인원이 없다고 하던데, 제가 그랬어요. 지금 전화 받으시는 선생님께서도 담당인데 한 명의 인원이 하더라도 제가 지나가는 시간과 길목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나오실 의향이 있습니까? 하니까 못 나간대요. 안 나간답니다. 안 나온답니다. 노골적으로 거부해요. 아니요, 안 나갑니다.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안 나간다고. 제가 오늘 경북도청의 감사과의 거기 직원분하고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한 5분 넘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도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탄식을. 시청 감사과에 전화하면 그 감사과에서는 자기 동료 부서 공무원들을 두둔하면서 저에게 설득을 합니다. 해명을 합니다. 그러고 마지막에 그럽니다. 저에게 아이고 선생님처럼 시민정신이 투철하고 그런 분들이 많으면 좋을 텐데요 라고 저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서 전화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지금 칭찬받으려고 전화한 것 같습니까? 제가 무슨 칭찬 스티커 받는 어린이인가요? 건절해달라니까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랬어요. 그럼 감사과에서도 결국은 그 업무 혜택에 대해서 뭐 따로 뭐 대안이 없네요 하니까 아이고 지금으로서는 없네요. 이럽니다. 오늘 제가 경북도청에 직원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그럼 어디다가 민원을 넣을까요? 안 나오는데 어디다가 민원을 넣을까요? 군부대에 전화를 해야 될까요? 공권력이라는 게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일임을 하는 건데, 위임을 하는 건데, 세비도 투입이 되고, 군부대에 전화할 수는 없지 않나요? 하니까 자기도 허탈해서 웃습니다. 그 경찰 소관도 아니거든요. 제가 방법까지 가르쳐 줬어요. 길목에 나와서 몇 시 때 지나갈 거다. 걔들 거칠거든요. 걔들 거칠어요. 좀 나이 있는 아주머니들 하는 작은 가게 앞에 걔들 지나가면서 뿌릴 때 그 가게 아주머니들이 나와가지고 총각 여기 쓰레기 버리지 마 이렇게 하면요, 이 쌍년이 일하면서 욕하면서 자기 엄마뻘 되는 사람한테 쌍욕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무법천지입니다. 예, 끓일 게 없이 행동한다니까요. 지금 여기에 불법사체라고 하는데 불법성 여부까지는 제가 몰라요. 그런 게 있으면 또 다른 수사가 들어가면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 버리는 것 자체를 단속하고 건전할 수 있는 권한은 시청의 행정공무원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안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거기 죽는 거죠. 안 나오는데. 내가 가가지고 정말 마음 같아가지고 자 따라와봐. 질질 끌고 와가지고 여기 써있어. 여기 써있으면 한 10분 뒤에 오토바이 지나갈 거야. 그러면 단속해라고 그렇게라도 한번 끌고 나와볼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이 경주에는요 한 다리 또는 1.5다리 건너면 대체로 안면이 트이기 때문에 별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한계가 있거든요. 이 작은 소도시의 한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더 많아지는 것일 수도 있죠. 경주가 이 관공서 부정부패 1등 아니었습니까? 원래 돌아가 작년인가요? 조금 나아졌다고 하긴 하던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야 불법 사채를 쓰든 말든 그거는 그 사람의 개인 선택 아니야? 혹시나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불법에 대해서 해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직무유기지. 뭐가 직무유기겠습니까? 직무유기잖아요. 내가 왜 이런데 열혈 시민처럼 나서가지고 왜 해야 되죠? 게다가 그 사람은 민원까지 받았는데도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기가 찰 노릇이에요. 작년에 거기에 돈 쓴 게 똥볼 찬다고 돈 쓴 게 9천만 원이다. 저한테 1비 30만 원씩 얘가 한 달만 맡겨보라고 만약에 권한을 주면은 그럼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죠. 자, 공무원 집단에서 쓰는 1,000만 원과 민간인 한 명이 쓰는 공무원 집단이 쓰는 9천만 원과 민간인 한 명이 쓰는 1,000만 원으로 어떤 효과, 그 돈 대비 투자비 대비 어떤 효과를 내는지 한번 경쟁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싹 건절할 수 있습니다. 싹. 한 달. 1년 동안 9천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싹 건절할 수 있다니까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공무원 자기들만 모른다니까요. 자기들만 몰라요. 쟤네들 맨날 뭐 하는지 모르겠다. 사람은 뒤에서 다 술렁술렁거리고 있는데 자기들만 모른다고요. 입장 바꿔서 제가 공무원이 됐을지라도 저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저는 항상 될 수 있으면 입장 바꿔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거고 지금은 나의 입장이 있는 거죠. 예. 민간인 또는 민원인의 입장이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이 사람들이 위험하게 내몰리는 이 사람들 방조한 게 공무원입니다. 공범인 거예요. 공범. 직무유기한 겁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나 정말 답답해요. 유튜브에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해당되는 사람들이 내 영상 보면 굉장히 미칠 수도 있겠죠. 저마 뭐야? 지가 무슨 암행의사냐? 아니에요. 제가 나름은 원래는 처음 접근할 때는 내 나름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도시, 한 국가가 발전할 때는 청결부터 시작한다는 것. 그 다음에 창문이 깨져 있으면 계속 거기에 돌멩이 더 던져서 더 망가진다는 거. 예, 깨진 창문. 그런 거, 나름의 어떤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질질 끌면서 해결 못할지 제가 몰랐습니다. 전국적인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지방도시에서 한번 이러한 방법으로 한번 건절시켜 봤다라고 하는 성공 사례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도 안 생기나 보죠. 그래서 제가 참 이건 여기 경주에도 50사단이라고 하는 육군사단이 있습니다만 50사단에 전화할까요? 그러면 총 들고 나가지고 좀 잡아가라고. 잡아가라고. 제가 루드비 폰 미제스의 관료제라는 책을 요즘 하도 답답한 마음에 다시 꺼내서 읽어보고 있습니다만은 참 이거 곤란하다. 요즘은 기업들도 약간 관료스러운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이렇게 보면 시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점심시간에 쫙 사람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꼭 거기서 안 쏟아져 나와도 희한한 게 식당 갔을 때 그분들이 모여 앉아 있잖아요. 저 행정 공무원들이다. 느낌이 탁 옵니다. 신기하죠? 탁 옵니다. 느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 또는 제조업체에 있는 블루칼라들이 앉아 있는 모습들, 옷을 떠나가지고 느낌이 다릅니다. 느낌이 달라요. 누가 더 지적으로 높아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갖고 있는 기운이 달라요. 그런 게 보이거든요. 공무원들 좀 움직여 주길 바랍니다. 그 엉덩이 좀 떼가지고 내 같으면 건강 삼아가라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걸어가지고 좀 움직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돈 쓰려고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은 정말 경제적으로 낭떠러지 끝까지 몰린 사람들이거든요. 왜 이런 사람들이 이 돈 쓰게 방치를 하는 거냐고요. 왜 방치를 하는 거냐고요. 자유가 아닙니다. 선택의 자유가. 청산가리를 뿌려놨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워 먹을 수도 있다. 그것도 자유인가요?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공무원의 역할 아닙니까? 기능 아닙니까? 좀 움직여 주세요. 제가 웬만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공무원 집단에도 나도 아는 사람도 있고, 뻔히 앉아가지고 막걸리 한 잔 먹으면 다 다 비슷한 사람이고 다 그런데 일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 역할이 일을 하자는 거. 좀 나와주세요. 여기다가 호소합니다. 경주시 도시계획과 직원 좀 나와가 단속 좀 해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